안녕하십니까.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성 뉴스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임대 수입 늘리려다 다가구 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 원의 세금 폭탄.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다가구 주택들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거주를 하면서 세를 주고 수익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가구 1주택의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행해진 다주택자 중과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많았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요즘 서울은 아파트가 증가를 해서 이미 아파트 주거 비율이 70%가 넘어 있는 상황이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많이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다세대로 요즘에 공급이 많이 되지 다가구가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여기 뭐 리모델링을 해서 외곽, 외면, 뭐 대리석 마감을 한다던가, 안에 있는 곳들, 뭐 설비들을 좀 바꾼다던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위에 공간에 층수가 낮기 때문에 뭐 옥탑 정도 만들어 가지고 월세를 좀 더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 이래서 뉴스에 나온 겁니다. 다가구 주택 매입에 좀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의 뉴스인 것 같고요. 꼭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가구가 인정되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죠. 월세 수익까지 받고 내가 거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기준은 3개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층이 3개층으로 규모로 규제가 되는 거고,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거의 보통 다가구주택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층도 있는 반지하 주택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지상으로 3개층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다가구주택 기준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4개층 지어 세 놓으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을 보고 다주택자에 해당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5개에서 6개 이상 정도 주택이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번에 1가구 5주택, 6주택, 많으면 뭐 10주택까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모르고 양도를 했다가는 양도세가 어마무지하게 중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 위반이 돼 있는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 잘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이 뉴스 들으시고 이제 위에 있는 옥탑방이라던가 이런 거는 용도 변경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창고 등으로 쓰던지 사람이 살지 않는 형태로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내용 살펴보면요. 이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연금형 부동산으로 사례로 중랑구 면목동에 다가구 주택이 좀 많습니다. 이 면목동 주변에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긴 지하 1층은 아까 빼준다고 했죠. 지상 3층에 총 7가구가 지어진 아담한 규모였고, 3층에 살면서 아래층은 모두 임대를 했다. 아주 꿈같은 내용이죠. 근데 김 씨는 월세를 올리는 게 이제 오래된 주택이죠. 그러니까 좀 수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추가로 임대를 놓았다. 이제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할 이때는 모릅니다. 월세 받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를 해서 양도를 검토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최근 중랑구도 지금 땅값 많이 올랐죠. 소외반던 지역에서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다가구 주택 이제 매도를 검토하던 중에 세무사로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제 여러 세대로 구성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리대책 이후에 찾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요런 다가구 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차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분처럼 증축을 하면 이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무지하게 맞습니다. 자, 보면은 차이가 나오죠? 그림표에 나옵니다. 보면은 지하 빼고 이제 세 개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옥탑방에 또 사람을 받았다가 다세대로 바뀐 모습.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가구주택 비과세를 오용 사례를 점검이 좀 강화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즘에 좀 검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액이 보통 때려 맞으면 최소 5억 이상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5억이 뭡니까? 10억, 20억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다세대로 바뀌게 되면은 양도세가 최고 62%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세청이 최근 다가구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기획점검을 기획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최근에 좀 세게 검수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건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죠. 다가구 주택의 요건은요,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면적, 주택의 전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층수, 사용하는 층수, 지하를 제외해서 3개층 이하로 돼야 된다. 이제 4층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절세를 할 수 있으면서도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신 분들도 다가구로 좀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월세를 좀 받으려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다가구랑 다세대랑 구분점은요,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호수마다 구분 등기가 됩니다.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이고, 다세대도 면적 기준은 뭐 연면적은 똑같이 660 이하로 이제 동일한데, 이제 사용 층수가 중요한 거죠. 이제 사용 층수 보시면 도로 폭이 좀 넓고 코너변에 위치하거나 하면은 다세대는 뭐 5개 층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층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세대수만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틈새가 있죠.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거 인정하고 임대를 난 많이 놔야겠어. 4개 층 안다 이거야. 난 리모델링 할 거야. 층수 더 뽑아. 그러면은 이제 세대로 구분 등기 다 치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놓으시면은 내가 산 거 빼고는 다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1주택자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팔았으면 이렇게 뭐 곤경에 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면목동 김 씨가 이제 다가구 4층을 증축해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했으면 이제 사용 층수가 4개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집 같지도 않은데 누군가 살았으면 이제 사용 층수가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요건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좀 강화해서 세무당국이 나섰기 때문에 요거 현황 파악을 해서 세금 걷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됐는지 여부는 뭐 건축물 대장하고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확정일자나 뭐 전입신고 같은 거 못하게 해서 뭐 임대 놓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장 보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렇게 뭐 편법 쓰시는 분도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신고 전에 이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 다른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살피고 돌아낼 수가 없으니까 매매 신고건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를 하고 좀 이제 여력은 안 남을 것 같아요. 여력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적은데. 근데 여력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거는 항상 기사 보면은 보통 이제 매매건만 강하게 보고 여력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다각으로 볼 것이냐, 다세대로 볼 것이냐는 이제 건축 기준,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났냐,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세법만 본다 이겁니다.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다세대로 보냐 다각으로 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 팔면은 그 최고 62%의 양도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때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가구가 거래가 꽤 많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전국을 필두로 해서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3월 이전에 폭증을 했죠. 많이 거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새 추세를 보자면 다주택자 규제 거래 전에 급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급증을 했다. 그리고 용도 변경간에도 관심이 커진다. 용도 변경은 이제 단독주택이었다인 분들이 이제 다가구로 만드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를 피하면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자, 다가구 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수 투자자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피하면서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은퇴형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00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2배 수준으로 뛰었고,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5배 급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이제 비슷한 이유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방법에 관심도 커졌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세계층 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부합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좀 나눠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 것, 창출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고요. 이 다세대 주택 한 개동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양도세 포인트가 20포인트가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고, 하지만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양도할 때도 9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도 초과분에는 양도세를 내죠. 하지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큰 상품, 부동산 상품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양도세는 똑같죠. 어차피 1가구 1주택이니까. 근데 이제 임대 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요즘 집 사이즈 줄이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가 어, 시행되면서 거래가 됐는데,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세금 폭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옥탑방 등에 이제 소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팔기 전에 계약을 끝내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이제 상태를 바꿔야 여러분들 1주택 비과세를 꼭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거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세금 폭탄을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요즘에 다가구 주택들 인기가 많으면서 다른 분들도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요즘에 세제 혜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제를 피하면서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뭐 다 세금 폭탄만 맞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주택이면서, 그리고 준공공 임대 놓으시고 10년 가져가실 생각으로 찢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세대 통건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신축으로 된 건물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30억짜리,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사시는 게 아니라 3억짜리 10개를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도 굉장히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하실 때도 준공공 임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도 싹 받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낼 일이 없습니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 종합 패키지죠. 그러니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축 다세대 주택을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해서 요즘 투룸으로 매입하시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통건물로.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피하는 방법입니다. 꼭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세금 이빠이 내라는 법 없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해 보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강남에 3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도 굉장히 많이 낼 뿐더러 재산세도 많이 내죠. 그리고 뭐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뭐 9억 초과하는 부분은 내야 되니까 아무리 뭐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좀 내야 되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신축이면서 뭐 다세대로 쪼개져 있고 40제곱미터 이하로 잘게 쪼개고 매입을 하시면 취득세도 거의 안 내시고요. 많이 안 내시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재산세라던가 종부세 같은 경우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매도하실 때도 양도세 100% 감면되는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점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옥탑방 등의 위에 있는 층, 3개 층 이상의 뭐 임대를 주셨다면 팔기 전에 꼭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끝내시고 요거를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상태를 바꿔서 여러분들 꼭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방향의 투자 방법, 다세대 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으니까 연구를 하시고 오늘 들은 내용 명심하셔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